안녕하세요.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회의 부조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분쟁에 휘말리거나 힘든 일에 부딪히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시에 민원을 넣어보기도 하고요. 여러 단체에 도움을 호소해 보기도 하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우리가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뽑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정치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입니다. 노동운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만큼 의정활동 행보도 뭔가 남다를 것 같죠? 안산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삼 의원의 하루, 지금 함께 하시죠.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싸우며 세상을 바꾸어가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회 정의를 실현해가는 바쁜 행보. 그 정치인을 위한 정치, 그리고 제가 속한 정당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저를 찍어준 유권자들, 그리고 세금을 내는 도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지역구 현안에서 도정 현안까지 두루 해결해 나가는 오늘의 주인공, 김현삼 의원입니다. 김현삼 의원을 만난 곳은 화성시에 위치한 모두 누림센터입니다. 이곳에서 경기도 공정무역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공정무역 경기포럼 회원들, 그리고 화성시 공정무역 업무 관련 부서 직원들과 마을 활동가 등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무역에 대한 지역사회 업무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인데요. 김현삼 의원은 경기도의원과 지역 정치인들로 구성된 공정무역 경기포럼 간사로 활동해오며 경기도의 공정무역을 제도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그에 걸맞는 글로벌적 책임을 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경제가 단순히 선진국 경제만 지향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게 제3세계 국가의 어떤 노동 착취에 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이, 그리고 특히 경기도가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김현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직접 진행에 나섰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경기도에 몰려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 속에서 경기도가 이제는 경기도 자체의 발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경기도와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전 세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공정한 경기도, 정의로운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식을 몇몇 의원님들께서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공정무역이라는 단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인데요. 공정무역은 지구 남반구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나은 무역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발전을 목표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범위가 점차 확대돼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하부 구조를 공정하게 만드는 맥락에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화성시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공정무역 관련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경기도와 화성시가 글로벌 공정무역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특히나 그 지구적인 차원에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게 환경운동이 지향하는 바, 정책 방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의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토론회 2부에서는 조례에 대한 공청회가 이어집니다. 김현삼 의원은 김유임 의원과 함께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조례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은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만의 일방적인 그런 주관이 아니라 민관이 협력해서 꾸려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무역센터를 경기도가 설립을 해서 공정무역을 어렵게 하고 있는 민간 영역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한 발표가 끝난 후 토론이 이어집니다. 조례 세부 항목에 대해 질문과 건의사항이 쏟아지는데요. 6조의 그 지역범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역범위를 잘 명시해 주셨는데,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 지하에 지구마을을 개설해가지고 공정무역 정보 매장을 개설해서 지구마을이 굉장히 그 서울시 공정무역을 홍보하거나 안 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그니처 플레이스,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공정무역 정보 매장을 개설해서 이제 운영을 하신다면 조금 더 활발하게 공정무역이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 내용에 보완할 점을 적극 건의하는 토론 참가자. 김 의원은 현장 활동가들의 이런 관심과 지적이 고맙기만 합니다.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 공정무역 조례를 완성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미 우리 경기 도내에는 설탕, 코코아, 커피 등과 같이 제3세계 국가나 또는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후진국에서 넘어오는 물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제값을 주고 소비하는 그런 경우는 아직은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 생협이랄지 또는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영역에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시작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화성이랄지 뭐 이런 고양 또는 안산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토대가 일정 정도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의회가 행정과 그다음에 공정무역 관련한 현장 활동가들하고 힘을 모아서 공정무역에 관한 인식을 넓히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작은 곳에서부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김현삼 의원. 그는 정치인문 경실련과 환경단체, 의료생협 등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과 노동운동을 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해왔습니다. 저희 시민단체 활동을 한 10여 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를 전부 다 이제 묶어서 이렇게 좀 연대 활동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를 만들었고, 제가 초대 운영위원장을 10년 전쯤에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정치인들한테 눈에 많이 이렇게 좀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비제도권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한계들을 이 제도 영역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현삼 의원은 오랜 시민단체 활동을 잠시 접고 정치를 시작합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하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9대 의회 재선에 성공하며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후반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9대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을 맡게 되는데 곧바로 연정이 시작되면서 남모를 가슴앓이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우선 남경필 지사가 처음에 연정을 제안을 했을 때 과연 저 제안이 진정성이 있는 건가, 이게 단순하게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꼼수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남경필 지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밥도 같이 먹어보고 이제 술도 마셔보고 그런 과정을 좀 거쳐봤는데 진정성이 보이더라고요. 그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특히 초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초선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야당 의원으로 좀 정체성을 갖고 남경필 도지사와 맞짱을 한번 뜨겠다,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경기도 의회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대화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좀 풀어보자라고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정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면서도 야당으로서 집행부 견제 기능을 잃지 않기 위해 중심을 잡아온 김현삼 의원의 노력 덕분에 경기도 연정은 순조롭게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뭐 진정성을 갖고 의원님들을 접했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또 어떤 이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걸 수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당대표였던 제가 다른 뜻이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정치사의 어떤 그 새로운 그 협력적 모델을 한번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연정이 큰 무리 없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의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김현삼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 재정 운영을 어떻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건전하게 운영을 할 건지를 연구하고 학습하는 그런 특별위원회인데요. 더불어서는 이제 지금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에 관한 문제 제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초 설립 취지에 맞는 그런 기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 산하 기관들의 어떤 그 재정 건전성 또 체크하는 그런 특별위원회거든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위에서는 짧은 기간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 절감을 위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요구했는데요. 특히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원활한 채권시장 운영과 채권의 안정적 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김현삼 의원은 전반기 야당 대표 의원으로서 경기도 산하기관의 방만 경영과 과도한 부채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왔는데요. 경기도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의정 활동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불필요한 예산 투자 이런 것들을 막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산하기관들의 방만 경영 그리고 과도한 부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의 그런 책임 있는 활동들이 있어 왔고요. 그런 것들을 남경필 지사의 경우에 잘 받아서 그동안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그것이 어쨌든 그 안전행정부에서 평가하기를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이 좋다 이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에 큰 역할을 하며 특위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집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의사가 도정사상 처음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 경기도의 채무를 제로화할 것을 선언한 것이 주요 안건으로 나왔는데요. 빚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야 의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는데요. 김 의원은 어떤 입장일까요?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한 20%에서 한 30% 부채를 갖고 가는 게 재정 운영의 어떤 탄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제로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하지만 그러나 우리 도민을 위해서 경기도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행정 서비스를 그것을 이유로 이를테면 축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부채를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부채 감축으로 인해 미칠 영향을 모두 따져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회의가 끝나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제322회 임시회가 열리는 날. 각자의 지역구와 상임위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28명 도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곧이어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이날 임시회의 도정질문 역시 경기도 부채 제로 선언에 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접 의회 단상으로 나와 더불어민주당 김유임 의원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김현삼 의원은 회의장을 지킵니다. 지역구 행사와 민원 해결 일도 바쁘지만 회기 중에는 빠지지 않고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초심을 변하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집에 가면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그런 순수한 마음 그리고 열정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 스스로 노력을 좀 하는 편입니다. 임시회가 끝나자 바쁘게 안산으로 향합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김 의원의 지역구인 상록구인데요. 김현삼 의원은 지난 9월 17일 안산에서 열린 전국 고려인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행사가 열리기 전 고려인 대회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안산 시민 다짐 대회를 개최한 겁니다. 지금 국회에 고려인의 지원과 정착을 위한 특별법이 지금 상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 고려인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그 인식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고려인의 어떤 그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과 정착을 마련할 수 있는 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저희가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소련의 스탈린은 2차 대전 당시 연해주에 정착해 있던 우리 민족인 고려인 20만 명을 중앙아시아 일대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먼 타국에서 척박한 땅을 일구며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고려인들. 해방 후에도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는데요. 꿈에 그리던 고국에 와서도 국정 문제로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이거나 보육,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려인 동포들이 참 많습니다. 안산시는 국내로 귀환한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올해 고려인 강제 이주 80년을 맞아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인들로 구성된 국민위원회가 조직되고 국내에서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고려인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김현삼 의원은 이번 특별법 개정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데요. 6월 달에 고려인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고려인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김현삼 의원은 9월 17일 열린 고려인 대회 역시 행사 기획부터 예산까지 직접 챙기며 각별히 신경을 써왔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유국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의 나라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유국인으로서 이렇게 대접받고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그다음에 임금 체불, 산재, 그리고 그분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 민족의 문제고 그동안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좀 경황이 없어서 그분들을 챙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한국에서의 삶이 힘들었던 고려인 3, 4세대들. 그 어디에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이들에게 진심을 다해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어 이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아픔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같이 도와주고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내줘서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이 여기 와서 힘든 길은 엄청 많이 맞와요. 그래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조금 그거 도움이 많이 받아요. 우리 역사의 슬픈 단면인 고려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김현삼 의원. 그의 노력 덕분에 9월 17일 고려인 대회 역시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고려인들 한 5,000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2,000명 그렇게 해서 한 7,000명 정도가 모여서 고려인 대회를 성황적으로 저희가 끝마쳤는데요. 이런 힘들이 모여져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고려인 지원과 정착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그의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안산 지역 상담소로 향했는데요.
같은 지역구 도의원인 원미정 의원과 지역 시의원이 함께 모여 김 의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회의가 열린 걸까요? 제 지역구에는 2014년 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여가 경과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아직 수습하지 못한 학생들이 좀 있고요. 우선 수습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이 세월호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교훈으로 삼을 건가와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러면 세월호 추모공원을 어디에다 어떤 방식으로 질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 가장 큰 지역 현안인데요.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요한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태 발생 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해온 김현삼 의원. 그 성실하고 진실된 모습에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한데요. 시민과 늘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그 갈등이 있는 곳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실지 현안을 듣고 그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양측 또는 단체면 단체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죠.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 가슴 속에 갖고 있는 문제를 되도록 최대한 빨리 가장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들이 아마 시민들이 보기에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주민 곁에 함께하는 모습에서 신뢰감이 느껴지는데요. 정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에서 대한민국 지방정치에 희망이 엿보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일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제 정치 철학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을 위한 정치, 그리고 제가 속한 정당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저를 찍어준 유권자들, 그리고 세금을 내는 도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 스스로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도를 찾아가는 사람. 정치인이라는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부지런히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김현삼 의원의 하루 잘 보셨습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는 뜻이죠. 대한민국 지방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쓴 연정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눈앞의 정쟁에 휩쓸려 일희일비하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와 도민을 위해 한 걸음 물러나 연정의 기틀을 함께 쌓아 올렸던 김 의원의 폭력 덕분이 아닐까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도민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김현삼 의원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의정돋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